얘기를 들려주마. 네, 무당파 메시지 라이터, 무당파 철새, 무당파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네, 정치의 늑구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좀 건강이 안 좋아하셨는데 좀 회복하셨나요? 회복했습니다. 네. 혈액순환의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별로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네. 유난을 떨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아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네. 그렇죠. 사실 오늘 그 4부여야 되는데 3부로 바뀌는 바람에 코너 앞 코너가 하나 위기가 생겼습니다. 원래 그쵸. 뒷담화 코너가 있었는데 뒤통수 평론 네. 국내 최초.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4부의 조국 대표인데 평소에 조국 대표의 그 메시지 관리 전략에 관해서 어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그냥 좀 뭐랄까 어드바이스를 하자면 피해갈 길이 없네요. 네. 사실 제가 평소에 좀 조국 대표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좀 이제 항의 아닌 항의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제가 조금 이제 자리를 잡기 존재감이 시작했습니다. 있다. 존재감이 시작했습니다. 있다. 네. 어쨌든 참 조국 대표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사실 평택이라는 곳을 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대평택 시대 그리고 국가대표 뭐 이런 메시지들이 좀 뒤에 하정우 이제 썩 얘기도 하겠지만 좀 호흡이 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들이 자꾸 이제 커져요. 인플레가 되는데 그걸 조금 이코노믹하게 마치 YTN의 출연료처럼 경제적으로 농담입니다. 네. 이코노믹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YTN 라디오 생일이니까 오늘 출연료 얘기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YTN 오늘 18주년 개국 라디오죠.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YTN.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뭐랄까 그 밀도나 그 농도를 대선 주자가 아니라 조금 더 평택에 조준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표현의 인플레가 좀 있고요. 지금 이제 그게 호흡이 뜨고 이제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이제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할까요? 단연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고르기가 늘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작을 하시기 너무 때문에. 많이 해요. 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요원을 보강하면 되지 않냐.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의 좋은 기회를 뺏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사회문화적 이슈에도 입을 이렇게 딱 대셨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많은 걸 해가지고 저는 이제 따라가는 걸 포기했거든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거는요. 네. 이런 이슈에 대해 사실 사회적 토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연 논란이 좀 이렇습니다. 네. 이게 왜 교사 책임이냐. 이건 그런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 네. 이렇게 이제 반발이 있자. 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바로 또 응답했습니다. 속도감이 있는 정부인 건 분명해요. 네.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권 등 교권 보강도 동시에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거 아니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답니다. 교사의 법률 책임 면책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김진우 앵커는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권, 학생 인권 이런 문제.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갑자기. 저는 이제 그 학교 폭력 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많이 하시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일선학교의 학교 폭력 위원이 쭉 있다가 교육지청으로 다 이제 이관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개별 사건들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교권 사건도 해봤고 학생 사건도 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모든 것이 뭐랄까 법의 언어로 번역되니까 이게 또 학교 현장이랑 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이런 논쟁에서 늘 얘기되는 게 교사의 어떤 생활지도 면책권. 그러니까 교사가 훈육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훈육도 그 다 소송전 혹은 문제 제기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혹은 정치권에서는 교사의 어떤 법률 책임이나 생활지도권을 좀 이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정확하지는 않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교사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동복지법 3조에 정신적 폭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서적 아동 학대인데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사실 정신적 폭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사회 풍조가 그건 제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건데 좀 불편이 권리가 되는 시대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서로가 빗발을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코 걸고 귀 걸고 해서 갈수록 소송을 좀 부추기는 방식.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폭 같은 것도 교내 사건도 맞폭, 쌍폭이라고 하죠. 네. 서로 소송을 거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사회문화적 어떤 화해와 타협으로 가기보다 이제 무한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좀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선생님들이 바디캠을 필요할 때는 붙여도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담배를 피는 걸 봐도 가방 검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좀 더 실용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사들의 어떤 법률 책임이나 이런 것만 면제해 준다고 해결이 될까? 사실 그 순간에도 소송은 이뤄질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실 거거든요.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그쵸. 이렇게 늘어뜨려주면 진행자가 수습을 못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뭐 고교학점제 때문에 또 지금 요즘 교사 고등학교 교사들 굉장히 좀 힘든데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관련돼서는 별도 좀 인력을 보강하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좀 있는 것 같고요. 학생 인권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인권조례 폐지로 가는 것은 또 너무 과도한 방향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논쟁이 되겠죠. 그렇게. 네, 그래서 수학여행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제 학교의 평소의 교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어쨌든 많이 그 교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거나 뭐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그럼요. 그와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나 국가교육위 차원에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학부모의 민원 혹은 학생의 민원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대기 발령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네. 방어권도 없으며 근데 그렇다고 그 방어권을 보장해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학생 인권과의 그 균형도 생길 수 있고 애초에 그런 소송전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사실 좀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내 해결. 네. 그렇죠. 교육청 출신 변호사 전관빨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너무 사건이 늘어나고 음. 있어서 꼭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덧붙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위직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좋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말고 그럼요. 학교 현장의 사법화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정치 현장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모든 정치 현안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재밌는 거 위주로. 너드 3인방 다 모였다. 너드 3인방. 한정우, 한동훈, 이준석 부산 구포시장에서 만났습니다. 네. 가장 핫플이죠. 요즘 부산 북구 선거인데요.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은 이거였어요. 세 분이 어떻게 딱 그 시간에 구포시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 짰나? 네. 뭐 짜진 않았겠지만. 짜진 않았다. 아무래도 그날은 이제 어젠가요? 오늘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서 어떻게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하정우 대이긴 했습니다. 처음 이제 한 바퀴 도시는. 네.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맞춰서 좀 구포시장으로 온 거라고 얘기도 돌고요. 네. 또 두 후보 외에 사실 이준석 대표는 북구가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와 네. 근데 같이 이제 지원 유세처럼 온 거죠. 네. 근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사전에 대표들은 공식 일정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구포시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적 감각으로 언론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는 응급실에서 나와서 그쵸. 그날 같이 구포를 돌았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역을 끼시고 목에 같이 돈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준석 대표의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면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한테 배운 거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뭐 개혁신당 현 사정상 일면은 안 듣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3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좀 기이한 풍경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와 하정우 전 수석이 이제 서로 오랜만이다. 생산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덕담 나눴고 이준석 대표도 하 전 수석에게 이제 정치하는 거냐? 왔으면 이겨야지. 뭐 이렇게 격이 없이
뭐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더 어리지 않아요? 왔으면 이겨야지라고 한 게 워딩이 맞아요? 아니면 왔었으면 이겨야죠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취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은 논쟁적입니다. 놀라있죠. 네. 말 까면 안 되죠. 함부로.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봤을 때 느낀 거는 다들 참 좀 어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너드 3인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너드가 네. 무조건. 세 분 다 대표적인 좀 너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과 너드 한동훈 대표, 이과 너드 이준석 하정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세 분이 정치라는 바다에서 좀 급격히 사회화되어가는 과정, 뭐 이걸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가 꼭 사회화 정도가 높은 사람들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뭐 무대가 바뀌면 네. 적응해 나가는 맛도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더 그 모두 전환을 네. 빠르게 요구받고 있는 상태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손털기가 손털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털기 자체도 있지만 손털기에 대한 하정우 수석 측의 어떤 이건 뭐 손이 저린 것이었다 뭐 이런 그 메시지 관리 전략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사실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으면은 이런 건 넉살과 기세로 좀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나와서 제가 설마하니 그랬겠습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저 뭐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유머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해프닝, 손이 저렸다, 뭐 현실 정치에 이거 네거티브다. 너무 좀 진지하게 받은 느낌이 있고 네. 그 공보팀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유쾌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유쾌할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장소에 다시 가서 다시 악수를 그런 메시지 관리는 안 해요? 그거는 메시지 관리가 아니라 그건 아닙니까? 약간 그렇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산 북구 선거가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되게 사소한 액션까지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이 그동안 이제 뭐 각종 논란 끝에 출마를 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범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별거 아니고 사실 뭐 털었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전반적 근본적으로는 좀 몸이 좀 떠 있고 달아 있다는 느낌은 좀 피하기 어려운 비판 같습니다. 떠 있는 거랑 달아 있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조바심이 나 있다. 조바심이 나 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있다. 힘이 들어 있다. 어색하다. 어색해요. 아직은 어색하다. 사실 그 하 GPT 하정우 전 수석의 장점은 좀 정치인스럽지 않고 좀 그런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하게 됐으니까 마음이 되게 급하실 텐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어제 아까 그 김주호 대변인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며칠 쉬면서 이제 지역 공부도 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 직접 얘기하고 직접 나와서 말하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페북 메시지 너무 좋거든요. 직접 쓰시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진솔한 꼭 여의도 느낌은 덜하지만 내가 경험해본 지금 외지인에서 약간 이제 정치인이 된 그 소회 같은 거를 솔직하게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후보가 자꾸 메시지를 직접 쓰려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지금 딴 데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자꾸 그 메시지를 직접 손대려고 하면 그조차도 문제다라고 아마 캠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메시지를 매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사실 네. 직접 이런 거는 직접 대응해서 털어라. 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선거 막판에 정말 죽어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달리시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제일 젊은 후보인데 근데 그분이 생각보다 네. 나이가 적진 않습니다. 되게 동안이시라서 그렇지. 네. 77년생이시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요? 네. 다르게 보이는데요. 학번이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재수하셔가지고. 네.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나. 네. 제가 더 늙어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다음은 선관위 경고받은 한동훈 팬클럽입니다. 네, 뭐예요? 선관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팬클럽 위드훈이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팬클럽 등의 어떤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해당 팬클럽 내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제령이 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셨길래? 그러니까요. 그럴까 저 알아보니까 구포시장, 좀 화제의 중심이죠.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에 부산 도토리 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점으로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고요. 지난 9일 시장에서 한 전 대표의 생일 파티를 또 하시고 해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돌며 소위 돈줄을 내고 계셨나 봐요. 뭐 그거 자체가 좀 이제 애정어린 행동이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선관위에서. 한 전 대표 사실 좀 독려하는 듯한 모습은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저의 힘이다. 묵말행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라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거 뭐 전반적인 조언은 아니고요. 커뮤니티 안에서 약간 그 시크릿 워드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선거법이 엄청 지뢰밭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참 팬덤이라는 게 현대 정치에서 좀 필수 불가결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조건 나쁘게 볼 수도 없고 또 정치인이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선순환시킬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노사모가 있었습니다. 네. 태초에 그쵸. 노사모가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떤 팬클럽 문화와 지금 문화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그 일화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팬클럽 네. 노사모잖아요.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노사모 그 군중들의 답변이 감시, 견제 막 이랬다고 그쵸.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기로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노 대통령이 그랬어요. 굉장히 서운해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게 소수파인데 아. 겨우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떡하냐. 요즘은 좀 더 묻지마지지다. 그쵸. 아. 요즘은 더 애정이 커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좀 연예인 팬클럽의 모양으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마지막에 주호영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